안녕하세요, 오렌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 화학결합인 금속결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금속결합입니다. 금속결합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특성으로 전자가 작용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같은 경우는 앞서 말한 이온결합 물질이나 공유결합 물질과 다르게 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들 금속의 특징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금속 같은 경우로 제일 대표적인 게 나트륨이죠. 나트륨은 몇가 양이온이 되기 좋아합니까? 1가 양이온이 되기 좋아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 원소들은 양이온이 되기 좋아하고요. 전자를 내보내는 건 역시 선호해요. 이걸 생각해두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전자입니다. 금속에서 떨어져 나와 금속 양이온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를 얘기를 하고요. 금속은 양이온이 되기 좋아한다 그랬죠? 금속이 고체 형태를 이루고 있어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금속과 금속이 쌓여서 이렇게 고체 형태를 이루면 금속은 양이온이 되려고 하고요. 전자를 바깥으로 버려요. 전자를 버리면 그 전자는 그 사이를,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 돌아다니는 자유전자와 금속 양이온 사이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무슨 인력? 전경기적인 인력이 작용을 하고요. 이로써 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전자의 여러 자유로운 움직임, 이런 형태를 전자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자유전자 때문에 금속 결합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금속 결정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금속 결정 같은 경우는요, 그 성질이 대부분 앞서 배웠던 자유전자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금속은 양이온이 되기 좋아한다 그랬죠? 근데 금속 양이온은 무거워서 움직이지 않아요. 고체 결정 안에서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죠. 반면에 자유전자와 같은 경우는 이 사이를 마구마구 자유롭게 돌아다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속의 여러 가지 특징은 이런 자유전자의 자유로움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특유의 광택을 가진다. 여러분들 앞서서 이런 몇 가지 금속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광택이 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역시 자유전자 때문인데요. 광택이 나는 경우는 자유전자가 움직이면서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광택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열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여러분, 콘센트에 젓가락 꽂으면 안 되죠? 왜 그래요? 젓가락 금속으로 되어 있고 꽂으면 찌릿찌릿 감전됩니다. 전기가 통해요. 자, 우리 뜨거운 금속을 나무젓가락이네. 모닥불에 집어넣어 볼게요. 여러분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습니다. 왜냐면 젓가락이 뜨거워질 거거든요. 그렇죠? 열 전도성은 바로 이 점이에요. 뜨거운 것도 잘 전달하고요. 전기도 잘 전달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움직이기 때문일까요?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고요. 전자가 움직이면서 전기가 통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전압을 가하게 되면, 즉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딱 걸어주게 되면요. 금속 양이온은 움직이지 않지만 자유전자는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새로운 용어인데요. 전선과 연성이 뛰어나다 되어 있습니다. 전선은 어떤 거냐? 넓게 펼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은박지 생각하시면 돼요. 알루미늄 호일처럼 얇게 필 수 있어요. 자, 연성은 뭐냐? 구리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얇게 뽑아낸다고 하죠. 길게 뽑아내서 하나의 선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특성, 전성과 연성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건 왜 될까요? 우리 앞서서 배웠던 이온결합 같은 경우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규칙성 때문에 때리면 부서진다 그랬었죠.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로 이루어져 있는 금속의 경우는 좀 달라요. 아래 그림을 볼까요? 양이온은 아까 말했듯이 무거워서 가운데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자유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힘을 가해서 이온 결합돼서 그랬던 것처럼 틀을 한번 밀어볼게요. 그럼 당연히 플러스랑 플러스가 만나면서 반발이 일어날 것 같은데, 문제는 전자가 자유롭기 때문에 이 사이에 발생하는 반발력을 상쇄시키는 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조형이 가능하게 된 거죠.
즉 전성과 연성이 뛰어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화학결합에 대해서 얼마만큼 배웠는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화학결합을 몇 가지 종류를 배웠었죠? 화학결합의 종류 총 3가지를 배웠습니다. 이온결합과 공유결합과 금속결합 이렇게 배웠었죠?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이 3가지 물질이 이루고 있는 결합에 따라서, 결합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뭐가 달라졌었죠? 특징이 달라졌었습니다.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 공유결합을 가지고 있는 물질의 특징, 금속결합을 가지고 있는 물질의 특징이 다 각각 다르게 나타났었어요. 이걸 한번 적용해서 결정의 종류에 따른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결정은 뭘 얘기를 하냐면요. 어떤 입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고체 형태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이 결정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와 화학결합의 종류, 뭐였어요? 이온, 공유, 금속결합에 따라서 이온 결정, 분자 결정, 공유 결정, 금속 결정 총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 2가지는 배웠었던 거죠? 한 번 더 복습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 결정은요. 이온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온의 싸움이에요. 뭐로 생각해 주시면 되냐? 앞서 배운 NaCl과 같은 이온 결합 화합물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금속 결정도 마찬가지예요. 금속 결합을 이루고 있고요. 금속 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 간의 정정기적 인력이 기본으로 한 금속 결합이 쌓였을 때, 그 금속 원소들이, 양이온들이 쌓였을 때 금속 결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분자 결정과 공유 결정 앞에서 말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둘 다 화학 결합의 종류는 공유 결합입니다. 페이지를 바꿔서 분자 결정과 공유 결정을 비교를 해보면, 분자 결정 같은 경우는 공유 결합으로 원소를 연결한 분자가 규칙적으로 쌓여서 나타나는 고체 형태인 거고요. 공유 결정은요, 원소가 쌓여서, 원자가 쌓여서 뭐로 쌓여요? 공유 결합으로 연결됨으로써 쌓이게 되는 거였죠? 기억합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비교하셔야 될 거. 반복되고 있는 입자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인력은요, 분자 결정 같은 경우는 분자 간의 인력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공유 결정 같은 경우는 원자와 원자 간의 공유 결합이 연결을 하고 있어요. 요거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표로 들어갈게요. 정전기적 인력은 강한 상호작용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온 결합과 금속 결합은 정전기적 인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녹는 점이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분자 결정과 같은 경우는요, 공유 결합을 하고 있으나 입자를 연결하고 있는 건 분자 간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자 간의 인력이라고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전기적 인력보다 약한 상호작용이고요. 녹는 점은 낮게 나타납니다. 공유 결정과 같은 경우는 공유 결합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높은 녹는 점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녹는 거 본 적 없죠? 자, 물에 대한 용해성을 판단해 볼게요. 누가 제일 잘 녹을까요? 이온 결정은 매우 잘 녹아요. 왜? 플러스 양이온, 음이온으로 나눠져서 잘 녹는다고 했었죠. 분자 결정 같은 경우에는요, 그 분자가 극성이면 잘 녹습니다. 알아두세요. 물은 극성 분자를 잘 용해시킵니다. 자, 공유 결정 같은 경우는 녹지 않습니다. 왜?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고요. 원자를 연결했기 때문에 그 원자는 중성. 금속 결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녹지 않습니다. 자, 전기 전도성을 보겠습니다. 전기 전도성, 전기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를 뜬 입자가 흐를 수 있으면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온 결정 같은 경우는 고체일 땐 움직일 수 없으니까 전기 전도성 없고요. 액체나 수용액일 때는 이온이 움직일 수 있어서 전기 전도성을 띱니다. 분자나 공유 결정 같은 경우는 분자 자체에도 정전기적 중성, 공유 결정에 있는 원자도
정전기적인 중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수용액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없죠. 안 녹으니까 잘. 자, 그 다음에 금속 결정 같은 경우는요. 고체일 때도 전기 전도성 있고요. 액체일 때도 있어요. 왜 그런가요?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에도 자유롭게 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전기를 통하게 합니다. 예시를 조금 들어볼게요. 여기서 이온 결정, 분자 결정, 공유 결정, 금속 결정의 각각의 예시가 옆에 쓰여져 있는데요. 이온 결정은 당연히 이온 결합 화합물이 될 거고요. 분자 결정 같은 경우는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들을 예시를 들면 됩니다. 물, 이산화탄소, 아이오딘 앞서 얘기를 좀 드렸었죠. 공유 결정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흑연, 열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 결정과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금속들, 구리, 철, 마그네슘 등등등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자, OX 퀴즈 가볼게요. 금속 원자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양이온이 되기 때문에 전자 버려서 자유전자 만든다고 금속 결정에서 얘기했어요. 금속 결정에서는 전압을 가하면, 즉 플러스 마이너스극 넣어주면 자유전자가 플러스극 방향. 얘들아, 전자는 전하가 마이너스 전하죠? 그러니까 누굴 좋아해요? 플러스를 좋아해요. 이거 맞습니까? 맞죠? 이온 결합 물질은 비금속 원소로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비금속 원소는 어떤 이온이 되기 좋아해요? 음이온이 되기 좋아합니다. 금속 원소는 어떤 이온이 되기 좋아해요? 양이온이 되기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에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둘 다 있으니까 틀렸죠? 그럼 X 해주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확인 문제 3번입니다.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으나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 것들 확인해 볼게요. 자,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 거 금속 결정 있죠? 금속 결정 있습니다. 둘 다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해서 땡.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참자로 조금 바꿔주세요.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통해야 되는데 순수한 물인 분자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없고요. 얼음일 때도 전기 안 통합니다. 여러분, 순수한 물은 전기 전도성 없어요.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통하지 않고 액체 상태에서 통한다는 거는 누구 찾으라는 얘기입니까? 이온 결정 찾으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2번하고 5번이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